83살 김순의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4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켜온 일상이었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돼지국밥 한 그릇에는 순의 할머니의 평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두 아들을 키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며 온 정성을 다해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말이에요. 순의 할머니에게는 특별히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 도연의 아내 박서연이었죠. 45살의 서연은 시집와서 15년간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는 모범 며느리였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이 명절만 되면 투덜거리고 시어머니 뒷담화를 할 때도 서연만큼은 달랐어요. 어머니, 오늘 허리는 어떠세요? 파스 새로 사다 드릴까요? 어머니, 국밥집 일이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언제나 다정하고 세심한 말들이 서연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늘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 친딸보다 더 잘해주니까. 그런 서연이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미국에 가서 같이 살까요? 순의 할머니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한국에서 국밥집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서연의 눈가에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의 할머니의 가슴도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미국 가서 뭘 하겠니? 영어도 못하는데.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한인타운에 살면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손자 민호도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서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다고 했습니다. 비자 준비부터 항공권까지 심지어 비즈니스 클래스로 예약해 놨다는 거예요. 1등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이었지만 순의 할머니에게는 상상도 못할 대우였습니다. 어머니, 이 비행기표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600만 원이에요. 서연이 내민 항공권을 보니 정말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의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연의 말에 순의 할머니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 국밥집을 운영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의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서연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순의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출발 전날 순의 할머니는 45년간 운영해온 국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할머니, 미국 가서 잘 지내세요. 보고 싶을 거예요.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순의 할머니는 뭉클한 마음으로 마지막 돼지국밥을 끓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김치를 썰고 파를 다지고 마지막 한 그릇까지 정성스럽게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국밥집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붙이면서 순의 할머니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설렘을 느꼈어요. 83살의 나이에 미국 이민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인천공항에서 서연은 계속 순의 할머니를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비행기 안에서 불편하시면 승무원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미리 말해놨어요. 물도 자주 드시고 다리도 자주 움직이세요. 서연의 세심한 배려에 순의 할머니는 감동했어요. 정말 친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 끝나고 드디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순의 할머니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하지만 공항 출구에서 순애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로스앤젤레스 공항 출구에서 1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이곳저곳을 둘러봐도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순애 할머니는 처음엔 길을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공항이 워낙 크고 복잡하니까 자신이 헷갈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봐도 대부분 고개만 저었어요. 간혹 한국 사람을 만나도 바쁘다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해가 지고 공항이 한산해질 무렵 한 한국인 여성이 순애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몇 시간째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아, 정말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그 여성은 김미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20년간 살고 있는 교민이었죠. 혹시 며느리분 연락처 있으세요? 제가 전화해 드릴게요. 순애 할머니가 서연의 번호를 알려주자 김미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어요. 할머니, 일단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내일 다시 연락해보죠. 순애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김미영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한인타운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김미영은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주며 위로했습니다. 아마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거예요. 내일이면 연락 올 거예요. 하지만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서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 김미영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순애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보험회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요. 김미영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혹시 할머니 명의로 생명보험 가입한 적 있으세요? 생명보험? 그런 거 가입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며느리분이 할머니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네요. 순애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김미영은 말하기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험금이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수익자가 며느리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순애 할머니는 머리가 띵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서연이가 그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순애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갑자기 서연이 왜 그렇게 미국행을 재촉했는지, 왜 비즈니스석 항공료까지 내면서 자신을 데려오려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런 거 아니겠죠? 하지만 현실은 순애 할머니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어요. 김미영이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서연은 순애 할머니가 미국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이 보험을 준비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할머니, 이거 정말 위험해요. 지금 당장 한국 영사관에 신고해야 해요. 순애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간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모셨던 며느리가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내가 그렇게 서연이를 믿었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83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노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영사관에서 만난 영사는 순애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깊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사건이 종종 있어요.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정말로 지금 상황으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순애 할머니는 며칠 더 서연을 기다려보고 싶었지만 김미영과 영사관 직원들의 만류로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올 때와 달리 돌아갈 때는 이코노미석이었어요. 자신의 돈으로 급하게 산 표였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순애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어요. 서연의 그 다정한 말들, 눈물, 세심한 배려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순애 할머니를 마중 나온 건 큰아들 도현이었어요. 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도현아, 내 와이프가 나한테 이런 짓을. 도현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김미영이 연락을 줬거든요. 어머니,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요. 차 안에서 도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한테 속으셨어요. 그 애가 어머니를 정말로. 도현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순애 할머니는 그제서야 모든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 할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15년간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어머니, 뭐라도 드세요. 이러시면 몸만 상해요. 큰아들 도현이 죽을 끓여 가져왔지만 순애 할머니는 숟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서연이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을까?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서연이가 돈에 눈이 먼 거예요. 하지만 순애 할머니는 계속 자책했어요. 혹시 자신이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나? 서연을 힘들게 한 적이 있었나 하고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순애 할머니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못된 것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이 그동안 보여준 가식적인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생일 때마다 사준다던 선물들,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준다던 친절들, 모든 게 계획된 연기였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나 혼자만 당할 수는 없어. 순애 할머니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서연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83살의 나이에 복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손자 민호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할머니 이야기를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유튜브가 뭐니? 인터넷에서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민호는 순애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려워했지만 복수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순애 할머니는 금세 배웠어요. 그럼 내 얘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구나. 네, 할머니. 그런데 정말 확실해요? 한번 올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순애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 애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해.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하는 날, 순애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3살 할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순애 할머니는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45년간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이야기부터 서연을 어떻게 믿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제 며느리는 15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친어머니보다 잘해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저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거예요. 영상 속에서 순애 할머니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계속 떨렸어요.
10억 원이에요. 제 목숨이 그 애한테는 10억 원이었던 거예요. 영상을 다 찍고 나서 민호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83세 할머니의 충격 고백,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였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명 정도였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1만 명, 10만 명.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이런 며느리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댓글이 동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이렇게 매도하는 게 맞나요? 나이가 들어서 헛것을 보는 거 아닌가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순애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계속 올렸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 영사관에서 받은 서류들까지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순애 할머니 이야기가 실리고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텔레비전 방송에서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 그럼 나가서 다 얘기해야지. 순애 할머니는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털어놨습니다. 시청률도 높았고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도현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요. 어머니 만나고 싶다고. 순애 할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지금 와서 뭘 더 할 말이 있다고. 만나기는 뭘 만나? 그런데 어머니. 서연이가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 나를 죽이려던 애한테 무슨 용서를 해줘? 순애 할머니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이미 복수의 단맛을 본 상황이었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며느리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걸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허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해도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아물지는 않더라고요. 순애 할머니의 유튜브 영상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서면서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며느리 보험금 살인 미수라는 키워드로 연일 화제가 되었죠. 방송국들이 앞다투어 순애 할머니를 섭외했습니다. 아침 뉴스부터 저녁 시사 프로그램까지 하루에 서너 개 방송에 출연하는 날도 있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바쁘시면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손자 민호가 걱정했지만 순애 할머니는 오히려 활기가 넘쳤습니다. 괜찮다. 이럴 때 확실히 해둬야 해. 각종 방송에서 순애 할머니는 서연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서연의 이중적인 모습들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그 애가 겉으로는 효부인 척했지만 사실은 제 통장을 몰래 관리하고 있었어요. 국밥집 수입도 다 그 애가 관리한다고 해서 맡겼는데 알고 보니 자기 용도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명절 때마다 다른 며느리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서연이만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계산이었던 거죠. 방송이 나갈 때마다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특히 같은 나이대의 시어머니들이 크게 공감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며느리를 너무 믿으면 안 되겠어.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죠. 한편 서연이 다니던 회사에서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직원은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서연이 다니던 교회에서도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강하게 질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네 사람들도 서연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피하듯 했어요. 저 사람이 시어머니 죽이려던 며느리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말들이 서연의 귀에 들려왔죠. 서연의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임을 갔던 주부들이 서연을 모임에서 제외시켰어요. 미안해, 서연아.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서. 가장 친했던 친구 수진이까지 이런 식으로 말하자 서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서연의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저 아이 엄마가 그 사람이래. 우리 아이들이랑 어울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서연은 딸을 전학시켜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순의 할머니는 처음엔 통쾌했어요. 자신을 배신한 며느리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걸 보니 속이 시원했거든요. 이제 알겠지?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분명히 성공적이었는데 마음이 완전히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손자 민호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처음엔 할머니 편에 서서 유튜브 영상 제작을 도와줬던 민호가 점점 말이 없어졌거든요. 민호야, 왜 그렇게 시무룩하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이 뭐야?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해봐.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요. 정말 나쁜 짓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그만하다니? 뭘 그만하라는 거야? 엄마가 이미 충분히 벌을 받은 것 같아요. 직장도 잃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순의 할머니는 민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내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를 죽이려던 애가 무슨 가족이야?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의 복수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큰아들 도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에 서서 서연을 비난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서연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대요. 정신과 치료?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해요. 며칠 전에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고 하네요. 순의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도 자업자득이지 뭐.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날 밤 순의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미국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그 서연이 아니라 15년 전 처음 시집 왔을 때의 수줍던 서연 말이에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29살의 서연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서연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15년 전 서연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어요. 그때 서연은 정말 순수한 처녀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29살의 늦깎이 신부였죠. 큰아들 도현과 소개팅으로 만나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했는데 첫인상부터 순의 할머니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어머니, 국밥 끓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신혼 때 서연은 새벽마다 국밥집에 나와서 순의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손이 서툴러서 팔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기도 하고 육수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다시 끓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이 아이가 참 착하구나. 그때 순의 할머니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일 거들기를 싫어한다는데 서연은 달랐거든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도 서연은 순의 할머니에게 먼저 달려와 기뻐했어요. 어머니, 저 아기가 생겼어요. 둘이 껴안고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서연의 눈물은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를 낳고 나서도 서연은 여전히 효부였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면서도 순애 할머니 걱정을 했거든요. 어머니, 혼자 국밥집 하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빨리 나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몸조리나 잘해라. 그래도 어머니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이런 대화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순애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집 앞을 산책하다가 예전 국밥집 자리를 지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서니 옛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둘째를 유산했을 때도 생각났어요. 임신 6개월쯤에 갑자기 아이를 잃었는데 그때 서연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어머니, 저 때문에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지면 어떡하죠? 서연이 눈물범벅이 되어 자책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순애 할머니가 그런 서연을 품에 안고 달래주었죠. 괜찮다, 서연아. 민호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 너무 자책하지 마. 그때의 서연은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애 할머니는 큰아들 도현과 마주쳤습니다. 도현도 잠이 안 와서 새벽 산책을 나온 참이었어요. 어머니, 이런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너도 잠이 안 오나 보구나. 둘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얘기 좀 할까요? 뭔 얘기? 사실 서연이가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순애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야? 서연이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 집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서연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도현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많이 생겼어요. 서연이가 혼자 그 부담을 안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릴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서연이도 저한테 어머니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요. 순애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연이 그런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도 그게 나를 죽이려 할 이유가 되나? 물론 잘못된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서연이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도현의 말에 따르면 서연은 처음에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에서 편하게 살게 해드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점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보험도 처음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한 거였는데 나중에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진짜 나를 위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순애 할머니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연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니라는 말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결국엔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맞아요. 그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지금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어머니 생각만 하면서 울고 있다고 해요. 후회한다고 다 되는 거냐?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애 할머니는 아들의 부탁에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지지해준 도현마저 서연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너마저 그의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요. 그때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도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순애 할머니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도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야겠어요. 왜?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서연이가 수면제를 많이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순애 할머니와 도연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민호와 서연의 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서연의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민호는 벽에 기대서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도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위험은 넘겼대요. 그런데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순애 할머니는 응급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할머니, 들어가 보셔야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순애 할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어요. 내가 들어가면 서연이가 더 괴로워할 텐데. 하지만 결국 순애 할머니는 응급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전에 통통하고 생기 있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뺨이 쑥 들어가고 얼굴이 누렇게 뜬 서연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됐구나. 순애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 다가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환자분이 수면제를 상당히 많이 복용하셨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예요. 언제쯤 깨어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빠르면 내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서연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서연의 손목에 상처가 있는 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없던 상처였죠. 이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서연의 어머니가 순애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서연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서연이가 어려서부터 착했거든요.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서연의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이 사돈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으려고 하니까 순애 할머니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서연이 자신에게 끔찍한 짓을 했는데 이렇게 생사를 오가는 모습을 보니 복수의 쾌감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이튿날 오후 서연이 깨어났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순애 할머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응, 서연아. 서연은 순애 할머니가 자신을 보러 온 것에 놀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운 채로 순애 할머니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미쳤었어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서연의 목소리는 쇠약해져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서연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순애 할머니가 말했지만 서연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해야 해요.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저는.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처음엔 정말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편하게 지내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 문제 때문에 정신이 나갔나 봐요. 순애 할머니는 조용히 서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매일 독촉 전화가 와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보험금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그게 나를 죽이려고 할 이유가 되냐? 순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머니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은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의 가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 벌 받아도 돼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한 번만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순애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동요가 일고 있었어요. 그때 민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신 차렸어?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서연이 아들을 보고 더욱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민호도 울먹이며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할머니가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야.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서연이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을 때 순애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 어머니. 너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거지? 내 어머니. 정말로 후회해요. 순애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이제 그만 울어라. 몸이나 추스르고. 서연은 순애 할머니의 말에 눈물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보는 눈빛이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서연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순애 할머니는 복잡한 심경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용서해야 할까?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런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 서연은 퇴원 후에도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해져서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었죠. 집에서는 거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밥 좀 드세요. 민호가 방으로 밥을 가져다 줘도 서연은 거의 먹지 않았어요.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이런 엄마가 돼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연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였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도현이 회사 인사팀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직원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고객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로 순애 할머니의 유튜브 영상과 방송 출연으로 서연의 실명이 알려지면서 서연이 다니던 회사까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이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며?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회사 내부에서도 돌았고 결국 회사 측에서는 서연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거였죠. 서연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직장을 잃은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동네에서도 서연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다른 학부모들이 피하는 듯 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파트 이미지까지 나빠졌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말들이 서연의 귀에 들려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친구들의 외면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임을 갔던 주부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서 당분간은 모임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가장 친했던 친구 수진이까지 이렇게 말하자 서연은 완전히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나 혼자구나. 정말 혼자야. 그런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던 순애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서연이 벌을 받는 걸 보고 속이 시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손자 민호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랬어요. 할머니,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 네. 밥도 거의 안 드시고 계속 울기만 해요. 민호의 말을 듣고 순애 할머니는 서연의 방 앞까지 가봤어요. 문틈으로 서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순애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애가 정말 후회하고 있구나.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큰아들 도현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도현아, 서연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 네, 어머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엔 그 애가 또 연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은 처음 봐요.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야. 순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서연이가 어머니께 한 짓을 생각하면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질 정도로. 순애 할머니는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어요. 복수는 분명히 성공했지만 뭔가 허전하고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복수에서 속이 시원한 건 처음뿐이더라.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 어머니. 그리고 민호 생각도 나고. 저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가 저런 상태인데. 순애 할머니는 며칠 더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도현아, 서연이 좀 불러봐. 어머니. 얘기 좀 하고 싶어. 도현이 서연을 부르자 서연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왔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앉아라.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자 순애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로 후회하고 있지? 네, 어머니. 정말로. 정말로 후회해요. 그럼 이제 그만 자책하고 일어서라. 서연은 순애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내가 너한테 복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복수가 별로 시원하지 않더라. 순애 할머니의 말에 서연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 순애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얘기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말씀하세요. 나랑 같이 일해라. 작은 반찬 가게라도 하나 차리자.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됐다.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대답해. 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복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거예요. 순애 할머니가 용서를 선언한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방에서 나와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보답하면서 살게요. 보답은 무슨? 우리 그냥 열심히 살자. 순애 할머니와 서연은 곧바로 반찬 가게 준비에 들어갔어요. 동네에서 작은 가게 하나를 얻고 필요한 설비들을 갖춰 나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연이 김치를 담그면서 물었어요. 15년 전 신혼 때처럼 서툴렀지만 배우려는 의지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순애 할머니는 예전처럼 차근차근 서연에게 요리를 가르쳐 줬어요. 국밥집에서 45년간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조금씩 넣어야 해. 한 번에 많이 넣으면 간이 맞지 않거든. 네, 어머니. 기억할게요. 서연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가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순애 할머니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열기 일주일 전 순애 할머니는 서연과 함께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 왜 그런 생각을 했었니?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현이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늘어나면서 매일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다가 보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 그런 짓을?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빚 독촉이 심해지고 친구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창피하고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점점 그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마치 악마가 제 마음을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순애 할머니는 조용히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처음엔 정말로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 도착하니까 또 그 나쁜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를 공항에 버려둔 거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미쳤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떠니?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어요. 순애 할머니는 서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연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 거야. 네, 어머니. 나도 너한테 복수하면서 많이 배웠어.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다는 걸. 어머니, 우리 이제 새 출발하자. 과거는 과거고. 드디어 평온한 마음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여기 반찬 어때요?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순애 할머니와 서연이 함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화기애애하게 일하는 모습을 본 손님들은 흐뭇해했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기 드문데요. 정말 보기 좋네요. 한 달이 지나자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순애 할머니와 서연의 진심이 담긴 음식이라는 소문이 났거든요. 여기 김치 정말 맛있어요. 멸치볶음도 집에서 해먹는 맛 그대로네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뿌듯해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거든요. 어느 날 예전에 서연을 외면했던 친구 수진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서연아. 수진아, 어떡해. 미안해. 그때 너무 매정하게 굴었지? 수진은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나도 사람들 눈치만 보고 정작 친구를 챙기지 못했네. 괜찮아, 수진아. 나도 이해해. 서연아, 너 정말 달라진 것 같다. 예전보다 더 편안해 보여. 그럴까? 응. 뭔가 진짜 평온해 보여.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평온해져 있었거든요. 반년이 지났을 때 순애 할머니는 서연에게 물었어요. 서연아, 후회하지 않니? 이렇게 사는 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예전처럼 큰 회사 다니면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정말? 네. 어머니랑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예전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순애 할머니도 만족스러웠어요.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한 게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애 할머니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83세의 나이에 이런 평온함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뭘 보세요? 손자 민호가 다가왔어요. 그냥 하늘이 예뻐서.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너희들이 다 건강하니까. 민호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엄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처음엔 정말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더 화목해진 것 같아요.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에요. 순애 할머니는 민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가 이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어.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현, 서연, 민호, 그리고 순애 할머니까지. 모두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내일 새로운 반찬 메뉴 개발해 볼까요? 그래, 뭐가 좋을까? 오징어 젓갈은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 해보자. 이런 평범한 대화가 순애 할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순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인생 참 신기해. 이 나이에 이런 걸 깨달을 줄이야. 복수는 순간의 쾌감만 줄 뿐이었어요. 하지만 용서는 지속적인 평안을 가져다 줬습니다. 서연도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의 계산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평온한 마음 반찬 가게라는 이름처럼 순애 할머니의 마음도 정말 평온해졌어요. 83년을 살면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끝에서 가장 큰 지혜를 얻었습니다. 용서는 복수보다 훨씬 달콤했어요.